MBC란 하나의 이 방송이 그것이 단순한 하나의 사적인 기관만은 아니고 그 비중으로 보나 실제 역할로 보나 국민 전체, 나라 전체에 있어서의 뭔가 풀어야 할 과제를 던지고 있는 것인데 그걸 풀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럴 때 문제를 제기한 쪽과 문제를 푸는 쪽이 있다면은 지금 파업하는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노조가 중심이 돼서 문제를 제기해서 세상에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측에서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푸는 쪽에 성의 있게 응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측에서 푸는 방향은 지금은요, 내가 밖에서 보니까 그것을 탄압과 징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풀려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기능이 뭐냐, 특히 공영방송의 기능이 뭐냐 그럴 때 정부를 도와주는 거냐, 그 도와주는 방법도 직접 도와주는 거냐, 아니면 정부의 문제를 비판을 제기함으로써 좀 더 좋은 정부가 되도록 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도와주느냐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국민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후자를 선호합니다. 정부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에 정부가 가지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쪽에서 그 정보를 주는 것이 국민이 선호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기능이 상당히 많이 약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받습니다. 그 두 가지 근거에서요. 하나는 정부를 비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문제 제기한 쪽에서 그 부분이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담당자 교체됐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뭔가 내용상에서 뭔가 그 정부 비판 기능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약해졌거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보도 측면에 있어서 보면은 방송 3사가 있고 또 다른 또 이제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지고 있는 그 방송이나 그 신문의 입장에 관계없이 이거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보도돼야 할 내용의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다른 쪽에서 다 비중 있게 취급하는 것이 MBC 방송에서는 좀 빠진 경우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뭔가 이 정부와의 관계가 들어가가지고 훨씬 더 과거보다는 이 비판 기능이 약화된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죠.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아마 국제 관련된 UN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게 특별보고관도 그렇게 분명히 보고를 썼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역할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의 차이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겪었죠. 그런데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언론의 자유를 약간 집회 자유를 조금 현 시점에서 너무 과도하니까 약간 이거를 적정한 수로 낮춰 삼으로써 나라를 다른 효용을 살리겠다라는 그것은 정치 철학이니까요. 그럼 분명히 이 정부에 드러난 정치 철학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다 그러다고 뭐 굳이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다만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던 이 한국의 찬란한 성공은 경제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거기 수반되는 거기 범가는 이 언론 표현의 자유, 정치적인 자유가 받침해서 선진국이라고 말했던 것이요. 근데 이제 이쪽 입장에서는 그것이 좀 과도하다 생각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가요,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의 언론의 자유가 경제적인 위치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보장을 해줘야 나라 자체가 건전해집니다. 선진국 되려고 그러면 단순히 경제적인 수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핵심적인 자유가 바로 언론 표현의 자유잖아요. 그래서 방송이 중요한 거고, 공정방송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걸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사측의 입장이 블루파업이라는 주장의 기본적인 내용이 뭔지 모르지만은 가령 이 파업은 오로지 가령 근로 조건에 관련된 것이냐, 흔히 말하는 월급이냐, 그다음에 생활 관계된 여러 가지 뭐 수당이냐 이것만 가지고 파업하는 것이
그것이 유일한 파업의 이유냐라고 할 때 언론의 기능 자체는 업무 자체가 공정한 보도라는 다른 게 공장 노동자와 가지고 있는 다른 식의 업무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파업을 할 때 이 부분은 구체적인 법리에 대한 판단은 법원과 관계기관에서 하겠지만은요, 일반적인 생각은 언론의 기능이 이게 뭐냐라는 걸 생각할 때 당연하게 그 관련되어 있는 공정한 보도를 저해할 정도의 탄압이라고 생각하면은 넓은 의미에서 이 파업의 조건 속에서 분명히 정당성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지요. 좀 더 헌법적인 가치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좀 더 크게 볼 때 언론기관의 기자들과 언론의 여론 형성 관련 자료를 만든 사람들의 업무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업무의 공정 보도를 방송을 위한 그 준비 업무, 그것이 그 사람들의 핵심적인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 업무를 통해서 어서 급료도 받고 다른 식의 뭘 혜택도 받고 하는데 그 업무 자체가 굉장히 많이 흐트러지고 거기에다 타격을 받았다 한다면은 그것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 플러스 언론기관의 특수한 역할에 대한 그 신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단순히 급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로 조건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근로의 내용에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상이 아니다고 빨 수는 없는 것이죠. 근로의 조건이 뭡니까? 근로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그런 의미에서는 본질적인 가치가 공정 언론이라면요. 그 기자들이 불공정한 공정 언론을 방해하는 불공정한 처사에 대해서 그것을 파업으로 내걸 수 있는 것은 그 굉장히 핵심적인 정신적인 가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기된 문제가 그 부분이 단순히 사장의 임기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공영방송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할 정도의 여러 가지 다른 식의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단순히 사내 문제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이건 사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라는 것이 뭐냐? 단순히 사적 기업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특히 그 공영방송이고 방송이 가지고 있는 비중 그리고 파업의 이유 같은 것이 단순히 근로 조건에 관련된 문제 이런 걸 넘어선 좀 더 큰 세상 전체의 문제고 방송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내 문제다 그러면서 손을 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죠. 그건 어떻게 말하면 조금 무책임한 그러나 그게 손을 빼므로써 무관시함으로써 그 결과에 대한 이득 같은 것을 기대하는 심리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만약에 그 결과가 돼서 사내 문제로서 결과가 더 불리하게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그럼 개입 안 할 겁니까? 숨어있는 저희 같은 것이 보통은 이 부분이 사장을 통해서 그래서 이 정부가 바라는 쪽, 정치권에서 원하는 바라는 쪽의 결과를 뭔가 기대하기 때문에 사내 문제라고 손을 빼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강한 의혹을 풍기고 있죠. 다른 기관에 대해서 이 정부가 했던 걸 보면요. 이 얘기를 해도 좋은지 모르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 내가 체험을 통해서 볼 때 그 국가인권위원회 당시에 기구 축소 같은 건 대단히 무리한 발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독립기관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개입할 때는 그 당시의 독립기관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가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탄압으로 한 게 분명합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그 와서는 개입을 안 한다 이럴 때는요. 그럼 이제는 길을 좀 들였기 때문에 그냥 개입할 필요 없는 것이죠. 이 정부 했던 걸 보면 한 예를 보면은 그 문제와 국가인권의 문제와 이 부분을 직접 비교하는 건 무리가 많겠지만요. 그런 좀 숨은 정치의 의도가 있다고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세상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지금 좌냐? 이럴 땐 그러면 언론이 당연히 좌가 돼야죠. 문제를 제기해야죠. 근데 그걸 탄압해서는 안 되죠. 탄압할 수 있는 이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오로지 헌법이 정한 원칙과 세부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를 좀 엮어서 마음에 안 드니까 문제 제기하니까 귀찮으니까 이걸 좌다하고 내가 하는 것은 그거는 전형적인 탄압의 그 하나의 유형이죠.
지금 문제를 해결한 방식이 사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광범한 징계, 세부적인 징계를 통해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덮으려고 이제 누르지 않습니까? 그 방법인데, 그게 굉장히 방법 자체가 해결 방법이 잘 안 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관리자들은 대단히 그 부분이 좀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관리자는 조직을 쭉 이끌 때 앞에 조직의 장래를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조직이라면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이끌어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조직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의견이 다른 구성원들끼리 그 부분을 패로 쪼개지 않고, 그래서 서로 간에 협동해서 뭐 건설적인 총체적인 지혜가 나오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그것이 조직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관리자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과 다양성을 이끌어가면서 나중에 총체적인 조직의 힘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나쁜 방법이 어떤 시점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이해나 자기 소신을 가지고, 그래서 다양한 이 생각들을 못하도록 내부적인 사람을, 구성원을 인위적으로 쪼개가지고 그 부분을 징계나 탄압의 방법을 하는 것은요, 그건 관리자들이 굉장히 무책임한 짓이고 사악한 짓입니다. 왜냐, 관리자는 이따가 떠나면 그만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평생 그 직장이 그걸 통해서 조직의 발전과 그 부분이 언론의 발전, 그리고 국민 여론의 형성,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남아있는 사람들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사람을 분류해서 쪼개서 가게 되면은 결국은 남은 사람끼리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거든요. 오랫동안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나도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자기 책임자가 자기가 있는 그 조직의 일부 사람들을 강한 징계의 방법으로 가지고, 그 징계의 이유란 것이 가령 독직이다, 탈선이다, 뭐 비리다, 그건 당연히 징계의 대상이죠. 그렇지 않고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나 입장의 차이, 또는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견해의 차이, 또 이런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을 달리한 사람을 징계란 방법으로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일이고, 그것은 어떻게 말하면 관리자로서는 이렇게 관리자의 악덕 중에 하나라는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 뭐 저희는 이제 경험이, 옆에 지켜본 경험이, 옛날에 그 동아일보 사태를 아시죠? 동아 사태. 그래서 그때는 개량 징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푼다고 생각한 그 당시 사람들의 자기 나름 사명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지나고 난 뒤에, 특정 언론을 얘기를 들어서 안 됐지만, 그 당시에 동아일보가 가지고 있는 비중, 그 역할, 그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대량 징계를 통해서 결국은 동아일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위형이 결정적으로 떨어지는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내에서는 언제나, 특히 언론기관에서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뭔가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줘야, 그래야 그게 언론의 생명이거든요.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근데 그 부분을 다 징계를 통해서 짜고 나면은, 그 다음엔 결국은 남아있는 것은 아주 순한 양들만 남아있죠, 그지? 그리고 말하자면, 여기 짖는 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가서, 잘 받아먹는 개만 있으면요, 그 언론기관으로서는 그것은 성공하는 게 아니죠. 언론이라는 것이 뭐 합니까? 중요한 것이 사회 정치, 경제, 정치 쪽에 그 사회의 방향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오로지 지금 요새처럼 전부 드라마만 가지고, 깜빵 드라마만 가지고, 쇼 프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정치적인 의사 여론 형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정치적 입장의 차이라고 해서, 좌파라고 해서 눌러가지고 탄압하고 사람을 쫓긴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화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그렇게 성공한 예가 없고요. 오히려 그 방송, 그 신문의 질이 떨어져서 나중엔 결정적으로 외면당하는 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동아 사태에서 아주 귀중한 교훈을 받아야 될 겁니다. 일반적인 고용에 관련된 원칙도 있지만 사내 특수 사정, 그리고 이 방송이나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런 역할 때문에 복합된 이슈가 있겠지만은, 또 다른 과거의 다른 예를 볼 때
대량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내에서 빠져나오고 난 뒤에 대체해서 들어온 인력들이 그 역할을 잘 못해 나왔죠. 예를 들면 알다시피 다시 예를 들합니다. 동아일보 그 사태가 떠나고 난 뒤에 다른 또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원래 있던 사람만큼 그 역할을 못했다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동아일보가 그렇게 신문의 권위가 떨어진 것이 바로 그때 공백을 채우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뭐 MBC 사태가 그렇게 된다는 건 예측할 수 없지만요. 그리고 이제 우선 뭐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사건을 줘가지고 이러한 사례를 줘서 이런 경우가 배임에 해당되느냐, 그리고 법과대학에서 학생도 시험을 치면 당연히 배임에 해당이 되지요.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요, 그 팩트는 그건 실제 담당한 이 법률가 법원의 몫이고 일반적으로 제가 말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닙니다. 네. 검찰이나 경찰이 기본적으로 공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얘기하지요. 근데 우리 경험들 볼 때 현재 권력과 거기서 비호를 받고 있거나 권력자에 대해서는 수사가 굉장히 느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도 형평이 어긋난다고 느낄 수 있는 충분한 배경과 진행 상황이 그렇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건 기본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속성입니다. 현재 권력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결정적인 경우에만, 그리고 자신의 입장이 목이 걸린 경우만 나서지요. 보통은 그렇게 안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미 사건이요, 이만큼 됐으면은 결국은 이 정치적인 쟁점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의 관심을 가지고, 정당의 관심을 가지고요. 분명히 앞으로 있는 대통령 선거와도 관련돼서 이 문제가 제기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사내 문제 가지고 그렇게 아닌 것 같아요.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제는 여야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요. 이래서 이 숨어있는 이슈가 뭐냐, 이거를 정치적 입장이 다르더라도 풀어야 할 공통적인 내용이 있을 거니까요. 그런 쪽에서 정치적 의제로 가져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것이 꼭 옳다보다도 나는 내가 옳다라고 믿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받아달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요, 좌파도 아니고 소위 말하는 폭력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야말로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노조원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